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뵙죠. 오늘도 우리 이영훈 선생님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해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한 거 오늘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거 질문하시죠.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환자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요. 병원을 방문해야 될지 고민인데 라고 표현했을 때 혹시 병원을 꼭 방문해야 할 기준이 있나요? 어, 그 통증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과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를 거고, 이제 저는 언제 오세요라고 얘기할 때 항상 자주 했던 얘기가 조기에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조기에 온다라는 표현도 사실 생각해 보니까 환자분들이 되게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 뭐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 온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참았던 기준들이 다 있으실 거거든요. 그 기준을 넘어서면 병원에 와서 문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증 정도를 보고 보통 환자한테 얘기할 때가 많은데, 보통 우리가 그 VAS라는 표현을 쓰죠. 바스, Visual Analog Scale. 그래서 이제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VAS로 통증 지수를 이제 나타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모르시니까 보통 이제 그림을 보고 막 우는 그림 보면 이건 뭐 8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안 와닿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럼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뭐냐 하면, 팔을 잘라냈을 때 통증이 10이래요. 0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팔 잘라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10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10점은 없다고 봐요. 이게 우리 왜 복합통증증후군 있죠? CRPS. 예, 그런 게 진짜 거의 10점, 9점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반인들은 90점을 거의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결석? 저는 결석을 알아봤으니까 결석 통증도 90점은 아니에요. 한 8점? 7점? 못 참을 정도니까 7점 정도? 8점 정도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흔히는 아니지만 뭐 워낙 건강했던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 조금 와 내가 독감 걸려서 막 진짜 죽다 살아났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한 6점? 6점? 한 7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막 오한 들고 막 와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와 지금 너무 아픈데 와 약을 무조건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건 한 5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런 거 있죠. 저녁에 자다가 아파서 깼어. 아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좀 많이 아픈데 갈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수준은 사실 3점? 4점?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근데 5점 넘어가면요 가게 돼 있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7점? 아 거의 죽는다 봐야죠. 결석은요 참아야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냥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맹장염 때문에 폐혈증까지 갈 뻔했거든요. 그 정도 돼도 8점? 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8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한 3점? 4점 정도 되면 뭐 급한 건 아니지만 방문을 해서 원인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5점 정도면 무조건 가야 되고요. 와 이건 무조건 약 먹으면 약 안 먹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런 경우는 한 8점? 5점 정도는 병원에 반드시 가서 원인을 알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환자로서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내가 낫고 있는지 혹은 치료가 되고 있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요즘에 그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뭐 요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ROM 체크하고 VAS 바스 척도를 소견서로 좀 적어서 제출을 해야 뭐 돈을 주겠다, 이런 보험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행정 주먹 구구식 판단이죠. 아니 ROM을 체크할 수 없는 병은 그럼 어떻게 해요? 맞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깨야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트리거 핑거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손목 각도 막 재고 막 이거 할 거예요. 막 에비덕션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근데
병원에서 치료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표현입니다. 환자의 표현. 아까 전에 VAS를 왜 얘기했냐면 이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명심하셔야 되는 게 진짜 환자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갑작스럽게 뜬구름없이 자 통증지수 이런 게 있어요. 그림 하나 띡 보여주고 몇 점이에요. 이러면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야 그런 게 익숙해 있으니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처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때까지 인생에서 겪었던 제일 아팠던 순간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몇 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 지금 아픈 게 몇 점 정도 되세요? 라고 물어봐야 이제 환자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환자분한테 예를 들읍시다. 엘보로 왔어요. 그죠? 엘보로 오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초음파를 보니까 초음파를 보고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스핑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젠 테스트를 한다든지 테스트를 해서 그걸 또 결과를 적어놔요. 차트에다가. 그러면 뭐 한 번 한 번은 잘 알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는 확실히 달라지니까 그런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를. 그리고 또는 이제 바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스는 처음에 환자한테 표현을 되게 잘해줘서 바스 몇 점이라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고 나중에 통증이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보다는 조금 좋아지셨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정 자세에서 불편감이 있는지도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엘보지만 진짜 희한한 게 엘보 통증이 많아 사라지고 예를 들어 텐던의 성질 텍스처도 좋아지고 근육의 지금 기능도 좋아지고 관절의 기능도 좋아지고 서브럭세이션도 좋아졌어. 우리가 보기엔 너무 좋아졌어. 근데 환자분이 1%가 남아있대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들이 오히려 답답하니까 찾아냅니다. 원장님 다른 건 안 불편한데요. 저는 우리 집에 그 샤시 문이 있는데 그게 제 어깨 높이보다 좀 높거든요. 그때 당겨서 이렇게 열 때 그때 아픕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걸 사라지게 하면 나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발검사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발검사가 아니더라도 이분이 특정 어떤 동작에서 아픈 걸 물어보고 그걸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치료 후에 그 동작에 진짜 큰 위해가 가는 게 아니라면 그걸 해보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질환이든지 그분이 가장 불편감을 느꼈던 자세를 기억해놓고 기록해놓는 게 저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치료가 되었다 안 되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이 확신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 병원 다니기 전에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치료하기 전에 이때 아팠는데 지금 이게 안 아파요. 안 아파졌어요. 그래서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난치성 환자분들은 조금 다른 게 필요한데 난치성 환자분들한테 제가 가끔씩 통증 일기를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일반인들과 그 난치성 환자분들과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인들은 통증을 1과 2도 느껴요. 바스 기준으로 약간 아픈 거, 조금 더 아픈 거, 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의 통증 이런 걸 예민하게 느끼는데 난치성 환자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통증을 겪다 보니 이게 변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스가 한 7이었는데 바스가 한 6점 정도나 5점 정도로 떨어졌는데 아픈 건 똑같다 보니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인들과 평가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실마리를 좀 찾아낼 필요도 있고 환자분이 특정 동작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간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기록을 잘 해서 봐야 되는데 통증을 또 자기 몸을 잘 안 지켜보고 있거나 관찰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게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통증 일기 어떤 순간에 어느 정도로 아팠다를 적어 가지고 그거를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난치성 환자분들은 진짜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됩니다.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축약해 드리자면 우리 유발 테스트를 꼭 해보자.
어떤 특정 순간에 어떤 자세에 아픈지도 확인하자. 그 다음에 너무 심한 사람들은, 너무 심한 환자들은 통증 일기도 적어보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가지 질문 끝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오늘 하여튼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는 아니지만 평상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별로 재미없는 영상인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구독자가 4,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 가끔 강의 언제 하는지, 장소를 어디서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7월 달쯤에는 부산에서 저희 본원에서 한번 할 것 같고요. 8월 달에 서울 경기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5월 29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K슈로스라고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대가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저랑 호용호제하는 이상길 대표님이 슈로스 오픈 세미나라는 걸 하시는데 요번에 100회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그날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제가 5월 29일 날 강의하러 가는데, 제가 강의하러 준비하게 되면 논문을 몇 편을 보고 그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딴 걸 전혀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하여튼 그거에 좀 점념하면서 강의를 어떻게 할지 구상하고, 구상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제가 광고를 낼게요. 광고는 유튜브에 이제 그 커뮤니티란하고 그 다음에 제 인스타에 공지를 동시에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아서 아마 금방 마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인스타 알람이나 유튜브 알람을 반드시 좀 해주시면, 이제 나중에 와 늦게 알아서 안타깝네요 라는 말씀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